안녕하세요. 헤르만의 서재 정우입니다.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무라카미 라디오로 읽고 우리 삶의 에세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년 전 20대 일본 여성들이 주로 읽던 잡지에 게재했던 칼럼들을 모았고요. 잡지의 주 구독자였던 그녀들도 이제 40이 훌쩍 넘었겠네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잔잔한 여운을 남기는 그의 글을 통해 오늘 저와 함께 힐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또 질리거나 싫어하게 됩니다. 하루는 내가 그걸 왜 좋아하기 시작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대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한겨울의 코트, 로마 여행 때부터 마시기 시작한 에스프레소, 그리고 첫사랑 같은 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그걸 좋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시나요? 저는 이 대목에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6일간 손수 세상을 창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곤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 전통에 맞춰 지금까지도 일요일은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요즘엔 토요일에 쉬는 분들도 많으니 어찌 보면 우리 형편이 창조주보다 나은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좋음이란 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보기 좋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속도 없이 무작정 그것을 좋아하는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 좋아하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 명분으로 거창한 이유를 후천적으로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그토록 열렬히 좋아하던 것을 이제 별로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도 한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서히 질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싫다거나 질린다는 감정은 한 번에 밀려오더라고요. 그 감정을 부정하게 되고 아니라고 말하게 되지만 그런 감정을 멈출 수가 없게 되고 점점 부풀어져서 마찬가지로 하나둘씩 이유라는 명분을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인정하기 싫지만 좋고 싫음의 감정은 동전처럼 기회만 되면 언제든 뒤집어지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렇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90년대, 그러니까 제가 학창시절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라는 소설은 그야말로 절정의 베스트셀러였거든요. 부모님들이나 이모들 같은 그런 어른들도 돌려가면서 읽던 책이었죠. 슬슬 어른들에게 잊혀져 갈 때쯤에 슬며시 책상에서 꺼내어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빠르게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부터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단어만 들어도 뭔가 뿌듯하고 그의 작품은 다 읽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사명감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팬이 된 걸까요? 아닙니다. 그의 팬이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했던 건 이 두껍고 난해하고 조금은 외설적인 책을 고작 고등학생인 제가 읽고 있는 그 모습이었던 거죠. 결국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팬이 아니라 그의 작품을 알고 읽고 또 기억하는 그런 제 모습의 팬이었던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저도 3인칭 입장에서 무라카미의 책을 읽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좋았더라 느꼈던 거죠. 다행히 지금은 그런 저의 모습보다 무라카미 씨의 작품 자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에세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는 소설가로 알려져 있지만 여느 에세이 작가들보다 훨씬 많은 에세이를 집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무라카미 라디오라는 20년이 조금 더 지난 3부작 에세이를 읽고 생각난 것에 기반하고 있고요. 이 책은 20대 여성들이 주 구독자인 앙앙이라는 잡지에서 연재한 글들을 묶은 책입니다. 총 3권인데요. 권당 약 200페이지밖에 되지 않으니까 반나절이면 충분히 한 권 정도 완독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럼에도 중간중간 멈칫하게 되어서 이 완독의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맛이 내 생각을 멈추고 중간중간 계속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특히나 20대 여성들도 읽게 만드는 50대 중년 문학가의 글이라니 그 자체가 이미 대단하죠. 그런 그가 말하길 나는 20대 여성이 좋아할 만한 글을 쓸 재주는 없습니다. 또 그런 틀에 박히게 되면 오히려 더 글을 못 쓰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정말 무덤덤하게 써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20대 여성조차 좋아하는 글을 쓸 수 있게 된 걸까요? 이 3권의 에세이들을 읽다 보면 2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글감이 지나치리만큼 단순하고 더 엉뚱하다라는 거예요. 저녁 무렵에 면도하기, 채소의 기분, 바다 표범의 키스,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자가
같이 제목만 들어도 다소 엉뚱한 그런 주제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목이 주는 궁금함 때문에 읽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매력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으로 따지면 썸네일을 엄청 잘 만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에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필력이라거나 서사력, 그 특유의 현학적이고 환상적인 묘사가 일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덤덤하게 써내려갔는데요. 그 덕분인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굉장히 담백한 글이 만들어졌습니다. 오히려 너무 맥 빠지는 요소 덕분에 진중하게 읽는 걸 좋아하는 이들에겐 오히려 너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 독자가 진중한 걸 좋아하는 것이지 작가 탓은 아니잖아요. 최근에 저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사업과 관련되거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들만 읽었거든요. 대화법, 협상, 성공, 제안서 잘 쓰는 법, 이런 책들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좀 많이 지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때문이었던지 마침 사두었던 무라카미 라디오의 마지막 건인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자가 눈에 띄었고요. 그래서 좀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에세이가 필요한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에세이가 우리의 삶에 작은 쉼표를 찍어준다는 거예요. 삶에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스스로 그 목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목적만 찾다 보면 금세 지치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에너지도 마실 물도 바닥난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소박한 에세이는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에 작은 비타민이 되어줄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연히 좋아하게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아껴야 할 것은 목적이 있는 삶이 아니라 목적을 향한 과정 그 자체가 아닐까. 우리 중 진정한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도착할 수 없을지도 모를 목적지를 향한 힘찬 발걸음도 좋지만 그저 사뿐사뿐 한 걸음 느끼며 천천히 오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 책 무라카미 하루키를 통해 무라카미 씨의 일상과 그의 관찰력 그리고 상상력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는데 그처럼 일상을 꼼꼼히 그리고 맥 빠지는 허무한 상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삶이 편하고 가벼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에세이가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무라카미 라디오 시리즈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라카미처럼 여러분도 소박한 에세이 한 편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약하자면 좋고 싫음에는 그렇게 거창한 이유는 없다는 거고요. 에세이는 그런 우리의 삶에 작은 쉼표가 되어줄 거라는 거. 따라서 요즘 좀 지쳤다면 무라카미 라디오를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너무 힘든 와중에 반가운 에세이를 만나서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상 헤르만의 서재 정우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헤르만의 서재 정우였습니다.